네, 반갑습니다. 집짓기에 미친 남자 진미남입니다. 오늘은 용인 완공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스틸하우스의 골조 진행 과정을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했고요. 오늘은 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길쭉아주 집이죠. 이게 이제 필지가 두 필지를 합필해서 한 필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두 필지를 합필을 해서 시공을 한 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각도마다 외관의 느낌들이 좀 틀리고요. 보시면 저쪽 창문이 조금 여러 개로 많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한번 나중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3월 달부터 착공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마무리 하는데 걸렸네요. 그래서 딱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장마가 오려고 하는데 장마 이전에 끝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 한 설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작년 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못해도 5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길어진 거고요. 보통 빠르게 움직이면 뭐 특별한 거 없으면 3, 4개월 정도의 설계가 완료가 되고, 설계 난이도가 있는 분들은 뭐 최소 6개월 또 1년 동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일정 세우시는데 차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오후마다 이렇게 선선할 때 건축주 모셔가지고 건축의적인 부분들, 정원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문도 이쁘게 잘 시공됐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에 대한 보도블록 깔아 놓으신 거고요. 지금은 조금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진기가 조금 얼은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 가을 정도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수목들이 다 심어지고 하면 용인 지역에 작은 미니 에버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초 가꾸시는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이 집을 짓게 된 동기도 사모님께서 노후 하초 가꾸시면서 건강한 또 삶을 위해서, 저런 생활을 위해서 이 집을 짓게 된 계획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을 이후에 한번 와서 어떤 느낌이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설레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길게 한쪽 공간은 정원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본 틀은 좀 잡고 있는데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 적용 설계하는 것들을 보니까요. 이 보시면 원형으로 이렇게 또 계획까지 해 놓으시고 아무튼 정원하고 잘 어우러진 전원주택은 금상첨화죠. 집은 개락지어도 정원이 이쁘면 집도 돋보이더라고요. 일을 많이 해보니까요. 그래서 사모님께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까지 해드렸는데 이 집을 더 돋보이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집에 대해서 개락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 집은 좀 설명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조하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가 집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장재가 일단 주 외장재는 보시다시피 세라스킨, 자주 설명드리는
세라스킨 소재 뿜칠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세라믹 타일 두 가지 자재를 혼합해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옛날 다용도실 문이거든요. 이게 LPG 가스 보일러다 보니까 보일러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 안에 보일러실이 겸해져 있고요. 여기가 놓자마자 수도가를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 놓은 상이고요. 저 LPG 통이 보이죠? LPG 통이 보이고요. 가스 배관들이 보입니다. 정문길을 한번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여기서 그냥 산책하는 집에서 한 바퀴 돌면 산책이 될 것 같아요. 굳이 또 외부로 나갈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집안에 작은 산책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빨리 이런 집들 좀 지어서 지으면 좋겠네요. 뒤쪽 사모님께서 갖고 놓으신 뒷뜰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뜰이고 작은 텃밭입니다. 여기 쌍추, 대파부터 해서 뒤쪽 작은 공간들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가 놓을 공간입니다.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이고요. 후드 배관들은 이렇게 보시면 눈물 방지용, 눈물 자국 방지용 후드 캡들이 다 시공이 되어졌고요. 창호 밑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후레싱을 여기에 접어서 튀어나왔습니다. 후레싱을 접어서 창문마다 다 되어져 있고, 창문 외부는 다크 브라운으로 랩핑이 다 되어 있는 창문입니다. 안에서 한번 시연을 조금 해드릴 텐데요. 베라텍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물대롱 밑에는 저희들이 백자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백자를 깔아서 조금 마지막이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체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구멍이 없어도 됩니다. 딱 밀착을 시키기 때문에 단열이 좋고요. 벌레도 들어갈 이유도 없고 기밀 시공이 또 되다 보니까 다른 공법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밀성, 단열성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효율이 더 높은 공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넓은 데크 보십시오.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크 부분에서도 물이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미리 데크 밑에 배관을 매립해서 여기를 통해서 물이 바깥으로 맨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맨홀이 배관이 없다면 비가 오게 되면 데크 자리 쪽에 물이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겨울 되면 거기에 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하려면 데크 쪽에 물대롱이 내려오는 부분들은 사전에 매립해서 데크 공사하기 전에 시공하는 게 좋은데,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소장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 파티오창 외부에 나오는 부분들은 계단을 다 이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세라믹 쪽은 이 후레싱들을 철제 후레싱들을 다 감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실루콘 처리하고 제로 분리돼 세라스킨하고 이제 서로 다른 자재가 사용되어질 때는 여기 제로 분리대가 조금 있고 이제 마감을 하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현관 위에는 이렇게 처마가 조금 나와서 비가림이 되도록 하는 게 좋고요.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창이 하나 있죠. 초기에 여기에 창 계획은 없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단순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진행에서 잘 되고 있는지도 이제 점검해 드리고, 또 아이디가 있으면 또 각 설계자 소장님들하고서 소통하면서 제가 계속
건축에 참여를 하면서 마무리까지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을 한번 넣으면 좋겠다라고 설계자하고 협의해서 남향 쪽이 저쪽이 남향 쪽이거든요. 그래서 도르게 되면 충분히 돌았을 때 환한 현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어두운 현관보다는. 그래서 현관에 이렇게 창문 하나 내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밝은 현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벤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라운드를 주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다 되어져 있고 뒤쪽에 앵글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kg 되는 분도 탁탁 앉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실하게 제대로 뒤쪽에 하지 앵글 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하게 되면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만한 거죠. 대부분 저희들이 이쪽에 떴기 때문에 끝까지 밀착되고 지지대가 있는 그런 디자인 형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중간쯤에 양쪽에서 기둥이 없는 상태에서 돌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처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뒤쪽에 하지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아무리 좋은 디자인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요. 근데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고 좋은 걸 좋게만 하고 메워버린다면 나중에 하자로 이어질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항상 공사할 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사들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진행하고 나서 차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딤턱이 이렇게 사전에 꼭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고요. 3년도 깔끔한 투명이죠. 3년동 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하고 이제 주방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7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창들이 적재적소에 많죠. 여기가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여기 단층으로 계획했다가 2층으로 한 이유가 또 자녀분들이 주말이라든지 행사 때 오시면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2층으로 해서 또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부모님께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연결된 환한 그런 디자인 형태입니다.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요. 다용도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열애수 환기 장치가 또 이제 시공이 되어져서 또 LPG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별도의 구성 공간이 창고 보일러실이 있으면 좋은데요. 다용도실 안에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배관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들이 하부 쪽에 노출됩니다. 그럼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여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꽉을 짜서 안 좋은 부분은 배관들은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최대한 이렇게 신경을 썼고요. 소장님께서 조금 더 이쪽 배관도 자른데 그냥 두어도 되는데 좀 신경 쓴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 작업을 해서 시공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좀 단을 줘야 되고요. 다른 도시에는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전 공간들이 냉온수 수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턱을 줘서 턱 위에 가전제품들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다용도실 안에 각종 팬트리 공간하고 이렇게 가스 쿡탑하고요. 개수대 보조 개수대하고 설치가 되어졌고요. 여기 메인 주방인데요. 이쪽에는 지금 주방 아일랜드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는 메인 개수대고 저쪽은 쿡탑이 이제 돌을 자리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 특정부 문짝, 이 문짝 부분만, 여기만 색상이 이제 우드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계획을 잡으면서 요 문짝에 대한 우드와 요 간살, 간살 칸막이죠. 우드 간살 이제 칸막이하고 거실장하고 바닥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뭔가 통일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서 최종 마무리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식탁이 이제 놓일 이제 자리고요. 식탁에서 외부로 큰 지금 중간에 오픈되어 있는 이런 외부로 나가는 공간. 여기서 이제 바비큐 파티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슬라이딩 방식이 ES 방식의 베라텍에서 나오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편안하게 여자분들도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닫을 수 있도록. 기존의 TS 방식의 독일식 방식은 앞으로 당겼다가 열어야 되고 힘이 많이 가해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ES 방식의 파티오 창이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내면에 이렇게 파킹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파킹이 다 있죠. 아랫부분도 파킹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닫아서 밀착을 시키는, 끝부분에서 밀착을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다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튀어나와서 이 프레임을 여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게 되면 이 공간, 뜬 공간을 꽉 조아줌으로써 내면에 다 홈패킹들을 밀착시켜서 기밀이라든지 단열 이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유지하면서 또 쉬운 슬라이딩 방식이라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잠그게 되면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밀착이 시켜서 하는 방식이라는 점, 뭐 이런 좋은 창고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집 짓는데 나 짓고 나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진에 좀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뭐 이 회사에서 뭐 T에서 TT 기능의 이런 창호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런 창들은 조금 더 저렴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죠. 거실에서도 저쪽 와이드 창이 있어 보고, 또 여기서도 파티오 창에서도 거실 쪽 소파가 이렇게 이제 놓일 자리잖아요. 소파가 놓이고 중간 간설 칸막이에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가구가 다 들어오면 더 실내가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외부로 나가는 파티오 창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타일로 아트월을 조금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부분은 미리 좀 매립해서 콘센트라든지 각종 컨트롤 박스들이 들어가서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사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배관도 벽을 뚫지 않게 미리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공사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바닥에서 에어컨 배관이 노출해서 추가적인 그 열교 기밀 이런 것들을 생기지 않도록 한 시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이 집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저쪽 부분이 거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 계단실하고 거실을 오픈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막게 되면 답답하고 뭔가 행하게 이게 전체적인 너무 높다 보니까 천정을 오픈하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너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튀어서 행하지 않고 충분하게 환한 그런 거실 오픈 천정을 만들었습니다. 저쪽도 높은 창이, 고정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여기는 시도하지 않은 보통 저쪽을 윗부분 저쪽 부분을 다 막는 게 대부분 지금까지의 건축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오픈을 해서 더 밝게 시도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강마루고요.
마이너스 몰딩, 마이너스 걸레바지죠. 예. 기단 부분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다 시공이 되어졌고요. 1층에는 한 30평 되는데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방부터 한번 볼까요? 예, 안방에도 지금 붙박이장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예, 창 위에는 커튼박스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환기장치들이 여기, 예, 저기, 예, 있고요. 여기는 드레스룸, 예, 화장대 간단한 어머님 화장대가 될 것 같고, 예, 남양 쪽에서 나오는 창, 예, 하고 다 양쪽 집안에 예, 창이 2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턱은 일단 없고요. 이게 문짝이 하고 문틀이 조금 일반적인 보기에 좀 드문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9mm 문선이라고 하는데 직접 이 문선 몰딩들을 직접 다 작업을 해서 래핑을 한 거고, 예, 내부도 이 부분도 예, 네놀릿이라는 그 친환경 필름입니다. 예, 각종 보이어드가 나오지 않는, 유해물질 나오지 않는 기성 제품이 아닌 우리가 필름을 다시 예,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붙였기 때문에 조금 하자라든지 이런 뭐 확률은 있기는 있지만은요, 예, 조금 이제 색다른 인테리어 부분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제 사용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 손상되지 않도록 스토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용 욕실이고요. 뭐 기본적인 욕실입니다. 타일 시공이고, 욕실 문이 있고요. 샤워 공간이고, 여기 조금 와이드 육가를 사용했고, 이게 문턱을 좀 턱을 두고 그래서 물 사용하는 공간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칸막이도 조금 그래도 조금 촌스럽지 않게 조금 이건 좀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면기도 좀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탄탄한 그런 세면기를 반다리 세면기죠. 그리고 이제 변기도요. 원피스 형태로 이게 분리된 형태가 아닌 원피스 형태의 변기를 사용했고요. 요 젠다이 거실장 환풍기. 보시면 이게 이제 타일 시공이 뭐 요즘 인건비가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공한 것들을 보시면 품질 자체가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느낌들이 칼같이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부도로 창이 2개고 붙박이장 들어와 있고요. 커튼 박스들 다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은 짜투리 공간이 생기잖아요. 짜투리 공간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졌고요. 여기 도로는 이유는요. 여기 보면 딱 분배기가 있습니다. 분배기가 있고 이게 온도 조절, 각방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연동이 돼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우리가 거실하고 방하고 중간에 계단실이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배기, 난방전치 분배기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양쪽으로 퍼져야 빨리 되어지고 합니다. 난방이요. 그래서 위치도 너무 길지 않게 해야 되고요. 딱 적정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창들이 뭐 이것저것 많죠. 작은 창들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공간이 바로 여기 거실 복도 지금 계단실이죠. 계단실 공간입니다. 계단실 공간은 대부분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창 하나 정도 하고 말거나 하는 수준에서 끝이는데 조금 건축가적인 그런 느낌들, 작품적인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창을 작은 거 크기 여러 가지를 배치시켜서 조금 색다르게 거시상들을 배열을 했고 충분하게 빛도 다양한 높이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각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딱 직전 코너 쪽에 창은 이렇게 한기가 될 수 있도록 1개 정도는 했고요. 일반 창들은 다 고정 창들입니다. 그래서 계단실 위에서 이제 올라오면요, 이게 조명하고요. 1층 경사가 지지 않았습니까? 1층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입니다. 실링팬이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고 조금 공간이 넓다 보니까 공기 순환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링팬을 오픈 천정이 되는 경우에는 하면 좋고요. 이런 유리 난간, 강화 유리 난간 12트루에서 이렇게 시공되어졌습니다. 외부에도 강화 유리 난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때 같이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계단은 이제 평철 난간인데 조금 또 다르게 디자인을 여러 가지 디자인 형태를 조금 일반적인 일자형 그런 난간들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서 디자인을 좀 가미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래도 좀 평범하게 좀 하는 것보다는 좀 신경을 쓴다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계단도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인테리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서 시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길 쪽하고 맞붙는 부분은 이렇게 소방관들이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진입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이 이제 시공되어져야 됩니다. 2층 같은 경우에요.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다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2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 나가는 외부 타는 포치가 있고요. 2층은 9평 정도 계단실까지 해서 하면 9평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같이 내부 도어도 내놀립 필름으로 해서 9mm 문선으로 지붕이 되어졌고 2층은 붙박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들이 여기도 2개고요. 에어컨이 들어갈 부분은 미리 배관이 나와 있고요. 2층의 화장실도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너턱이 있고 타일 마감들이 이렇게 되고요. 실리콘 마감들이 깔끔하게 마무리 공정해서 다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2층으로 나가는 베란다입니다. 보시면 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합니다. 지붕이 없는 같은 경우에는 노출됐을 때 방수 걱정이 되긴 되는데요. 유리 난간으로 해서 흔들림 없도록 튼튼하게 했고요. 이렇게 여기에다 물 끊기 해서 거품이 튀어나왔죠. 물 끊기 해서 시공이 되어지고요. 공사들이 주변에 좀 더디네요. 저희들도 늦게 시작을 해서 또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걸레바지들 여기 강판 2겹을 해서 이쪽 부분은 항상 저 하단 부분에도 걸레바지가 있지만은 여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요 걸레바지 부분을 다 시공해야 되고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용인 스틸하우스 한 39평대에 3개월 동안 완료된 사항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조금 기존의 집들보다 신경 쓴다고 조금 많이 시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 단계에서 또 인테리어 단계에서 시공 단계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 예진 같은 경우엔 앞으로 이제 공사 전반적인 진행을 하려고 제가 계속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축 지금 추세를 보시면요,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건축주님들께서는 주춤하시는데, 지금 뭐 더 이상 내려갈 기미도 없고,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설계를,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빨리 설계를 해서 조금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예산이 어떻게 되든 확보되어지거나 뭐 방법이 생기면 빨리 해서 공사하는 게 그나마 건축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니까요. 뭐 더더욱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쨌든 설계를 해야 그 다음 대안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춤할 때 시공사하고 또 서로 이제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일이 또 너무 많아 버리면 저희들이 또 일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가 조금 주춤할 때 움직이셔가지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설계부터 진행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 조금 준공 처리도 하고 조금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급하게 오늘 조금 행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뭐 더 세세하게 이제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예약을 받아서 입주하기 전까지는 건축금 양해를 구해서 조금씩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용인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제공해 놓은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영상으로 뭐 멀리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골조할 때 모습과 또 마감할 때의 또 느낌들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또 오셔가지고 발품을 파시고 시간을 조금 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골조 사항도 보고 완공된 사항도 보면서 시공업체 선정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신중하게 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좋은 업체랑 또 뭐 차질 없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공사들이 뭐 공사 추진하면 저가 경쟁 부분들 때문에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요즘 같은 경우 자재값들이 워낙 뭐 폭등하다 보니까 하다가 안 그래도 적게 이렇게 계약이 적은 비용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자재 가격마저 오르면 일반 시공사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공사 비용을 이제 줘야 그나마 조금 자재값이 폭등하도 좀 감내하면서 살 수 있는데, 너무 저렴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아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저렴한 그 업체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하시고 시공사 선정에 하는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릴 내용들은 많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